안녕하세요. 골연결자 미국 항로 전문의 윤영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타민 D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고루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좀 지루한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타민 D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용량과 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비타민 D라는 거에 대해서 흔히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햇빛만으로 충분하다. 정말 햇빛만으로 충분할까요? 자,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들 있죠. 미세먼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다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상황에서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이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비타민 D라는 거는 우리가 햇빛만으로 합성이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 북위 37.5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타민 D 합성이 충분할까요? No, 절대 충분하지 않겠죠. 흔히 아는 것처럼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 합성이 충분히 된다. 대답은 B, 절대 불가능하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우리가 비타민 D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비타민 D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2015년, 16년 여러 가지 조사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성인 여성의 92% 이상에서 비타민 D가 결핍이다라고 나왔어요. 결핍이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핍이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자, 여자들이 왜 조금 더 결핍이 많지? 남자는 88%였거든요. 이유는 SPF라는 거에 있어요. 지금 화장품 찾아보세요. SPF가 몇인지 혹시 그런 거 참고해서 사지 않으셨나요? 자, SPF가 10만 들어가더라도 비타민 D는 합성이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SPF 쓰지 않는 화장품 쓰십니까? 대답은 NO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신의 비타민 D는 충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햇빛만으로 합성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비타민 D가 또 미세먼지 때문에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자, 미세먼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UV가 교란이 됩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과해서 오는 UV는 결코 우리가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 피부를 태우기만 하죠. 그러면 비타민 D를 정말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내가 좀 비타민 D를 안 먹고 싶다. 어떻게 해요? 적도 근방에 가세요. 동남아시아 가셔가지고요, 까맣게 태우고 오세요.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비타민 D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비타민 D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효능이 있냐? 비타민 D는 우리가 콜레스테롤 호르몬이라는 계열에 속해요. 콜레스테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들과 그다음에 성 호르몬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이름만 들어도 막 무서워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호르몬들이 어떤 게 있어요? 성 호르몬이 콜레스테롤 호르몬이고요. 비타민 D도 콜레스테롤 호르몬이에요. 즉, 비타민 D라는 거에 이름이 과연 이게 비타민이라는 게 말이 맞나? 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왜? 비타민이란 이름 자체가 우리 몸에서 합성을 할 수 없지만 필수적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돼. 이게 비타민이 맞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비타민 D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는 것이 좋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많은 병원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으시면 돼요.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게 되면 우리가 조금 유닛이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 10만, 20만, 30만 유닛이 우리가 일반 시중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20만 유닛을 맞게 되면 15에서 18이 오르고요. 30만 유닛을 맞게 되면 20에서 25 정도가 올라요. 그러면 내가 비타민 D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 주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비타민 D의 수준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어떻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겠죠. 근데 이 평준화라는 수준이 몇에 수렴을 해요?
30에 수렴을 해요. 그러면 비타민 D의 결핍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10 미만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봐요. 특히나 젊은 여성 환자들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요. 보통은 20 전후가 많아요. 그러면 20 미만을 우리가 보통 비타민 D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정의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30 미만은 충분치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30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이 30이라는 기준은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는 기준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즉 내가 비타민 D를 주사로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은 좀 예방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40과 50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40과 50이 넘게 되면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고 상기도 감염을 줄여줘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상기도 감염 무섭지 않나요? 인플루엔자 무섭지 않아요? 자, 이런 우리가 염증이나 그 다음에 상기도 감염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다면 우리가 40까지 올리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 비타민 D를 우리가 50 이상의 수준으로 올렸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음전되는 확률,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검사를 한 다음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나와야 퇴원을 시키는 그런 우리가 임상 시험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에 비해서 음전이 되는 것들이 우리가 3배 이상 높았다고 말합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회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정도 예방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30, 40, 50, 또 50이 넘어가게 되면 암의 예방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도 논쟁의 여지는 있어요. 거기서 뭐 자, 그렇지만 내가 조금 더 먹어가지고 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어서 암 예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조금 더 먹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타민 D가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즉 100에서 120이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가 있고 뭐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특히나 저처럼 좀 등치가 크고 살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에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질환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좀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쓰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기적인 검사, 저는 충분히 잘 드셨다면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얼만큼의 양이 좀 충분한지를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비타민 D를 먹을 때 매일 안 먹어도 돼요. 비타민 D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의 편견, 두 번째, 우리가 그때 계속 매일 먹어야 된다. 아니에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매일 먹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일정한 농도 이상이 됐다. 이 사람은 소화 문제가 없이 흡수가 잘 되는구나. 그러면은 한 번에 5개, 6개를 먹고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돼요. 자, 그거는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이랑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용량이나 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잠깐씩 드렸는데, 저는 주사요법은 거의 쓰질 않아요. 왜? 우리가 주사 안 맞아도 되는데 굳이 맞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마이클 홀릭은 우리가 비타민 D에 관한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 부족할 때는 우리가 비타민 D를 일주일에 한 번씩 10만 유닛씩 4번을 주고 먹는 걸 먹여서 천천히 우리 혹은 급하게 보충을 해줘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주사가 필요치 않고 햇빛을 충분히 받고 최소 홍반량을 우리가 받으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복용을 하게 되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타민 D는 꼭 주사로 맞아야 하는가? 아니에요. 꼭 그렇게 주사로 안 맞아도 됩니다.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다면 내 몸을 굳이 주사를 맞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먹으면서 피검사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먹는 용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일 권장량이라는 게 있고 충분량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한 번에 먹을 때 우리가 처음 시작은 항상 5,000 IU씩 드시라고 해요. 이유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항상 모두가 부족하게 나왔고, 우리가 5,000씩 한 달을 먹으면, 즉 30일을 먹게 되면은 15만이 돼요. 15만이 되면 보통은 10에서 한 11 정도가 오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몸무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요.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치를 생각을 했을 때 15에서 20 정도를 본다고 하면 한 달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30 정도 되겠죠. 2달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 40 정도 되겠죠. 3달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50 정도 되겠죠. 이 정도를 하고 나서 피 검사를 꼭 해보세요. 그리고 일정한 수준에 돼 있다? 그럼 양을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수치는 저희는 항상 60에서 90 정도. 이건 이제 보통 A4M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 60에서 90 정도로 약간 여유 있게 유지를 하는 게 좋고, 100을 넘었을 때는 저는 이제 2주나 한 달 정도 좀 끊으라고 해요. 실제로 드시는 분들 중에서 검사를 안 해가서 배속이 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할 때는 우리가 5,000으로 시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지 용량은 꼭 우리가 매일매일 먹지 않아도 된다. 조금 더 비타민 D를 먹을 때 좀 도움이 되실까요? 저는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우리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종결자 미국 항노화 전문의 윤용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